3강 책에서는 4장 클로드 코드 실전 활용에 해당하는 편을 지금부터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는 책의 1장, 2장 내용을 학습하면서 클로드 웹 인터페이스에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봤었죠. 3장에서는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었고요. 이번에는 이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해서 클로드 웹에서는 체계적으로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는 이를 실행하면서 확인해 보는 그런 조금 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계별 프롬프트와 할 일 관리 앱이라는 편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PRD를 기반으로 한 프롬프트를 우리가 만드는 법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근데 프롬프트를 만들 때 이제 6장에 가면은 프롬프트를 클로드 코드 안에서 MD 파일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여기서는 클로드 웹에서 한번 기획하고 설계하는 과정, PRD를 작성하는 과정을 해보고, 그 다음 프롬프트를 클로드 코드에 맞게끔 변환을 시켜서 그 해당 프롬프트를 클로드 코드에 하나씩 넣으면서 실행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고 단계별 프롬프트 전략이 어떻게 클로드 코드와 클로드 웹을 동시에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게 해주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클로드 웹을 다시 한번 접속을 하시고요. 이제 프롬프트를 모아놓은 그 GitHub도 참고하시면 이제 타이핑하는 시간을 줄여서 여러분들이 바로 실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PRD 작성 요청 이 4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해볼 예정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시도할 틀은 클로드 웹에서 프롬프트를 완성하고 PRD 형태를 완성하고 클로드 코드에 맞게끔 변환을 해서 하나씩 집어넣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 일 관리 앱을 만들고 싶고 이 할 일 관리 앱을 통해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할 일을 관리하는 개인용 앱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이 뭐가 있고 어떤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정했으면 이 정한 것을 가지고 클로드 웹에 그냥 붙여넣기를 통해서 이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티팩트를 굳이 가실 필요는 없고요. 클로드 웹에서 그냥 바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할 일 관리 앱 PRD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다 만들어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잠시 기다려서 이렇게 다 만들어진 상태로 쭉 보니까 긴 PRD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바로 진행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할 게 아니니까 클로드 코드에서 할 거니까 클로드 코드용으로 프롬프트를 변환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단계별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PRD를 클로드 코드에서 사용할 단계별 프롬프트로 변환해 줘. 5개의 핵심 단계로 정리해서 각 단계마다 명확한 지시사항을 만들어 줘라고 해서 실행을 하면은요.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할 일 관리 앱 개발을 위한 클로드 코드 프롬프트라고 나오죠. 1단계부터 쭉 내려오시면 2단계, 3단계, 그 다음 4단계, 5단계까지 요청한 바에 의해서 단계별 프롬프트가 나왔습니다. 이걸 하나씩 클로드 코드에 이제 입력을 해볼 텐데, 자, 이렇게 미리 준비된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스텝 5까지 이걸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해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신 프롬프트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프롬프트의 내용이 실행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결과를 받으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프롬프트를 한번 직접 실행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럼 스텝 1이라고 하는 첫 번째 프롬프트,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죠. 지금 이전에 만든 것과 좀 다른데 교재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비슷하게 유사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그 프롬프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복사를 해놓고 이제 클로드 코드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금 예제를 만들고 있는 바이브 코딩 폴더를 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로 만들기 폴더 하셔서 이번에는 스터디 02라고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클로드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하는 폴더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제 터미널 열기를 누르시던가 아니면 그 폴더에 들어가서 빈 공간에 터미널 열기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터미널 열기를 눌러서 이렇게 기본으로 저장되어 있는 터미널 도구를 툴을 열면 됩니다. 윈도우즈 파워쉘이 열리는데 이전에 이 시작 버튼을 눌러서 CMD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명령 프롬프트가 나왔죠. 윈도우즈 파워쉘을 쓰시나 명령 프롬프트로 CMD로 실행하시나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드를 어느 쪽이든 실행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윈도우즈 파워쉘에서 저는 실행을 하겠습니다. 클로드 실행을 하고 엔터를 쳐서 클로드를 열고요. 그 다음 여기에 우리가 만든 PRD를 하나씩 붙여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클로드 웹에서 여러분들 만드신 1단계부터 한 단계씩 하나씩 붙여 넣으면 되는데 저는 교재와 똑같이 이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유사한 형태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 때 사용됐던 그 프롬프트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복사를 하셔서 자, 클로드 코드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복사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하실 게 만약에 다음 줄로 한 줄을 띄고 싶다. 그러면 엔터를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누르는데 자 이렇게 백슬래시와 엔터, 자 요 기호죠. 요 기호와 엔터를 누르면 줄바꿈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보면서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중간에 지금 인덱스 파일을 만들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것을 저장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죠. 자, yes를 우리가 yes all 해서 모두 다 한 번에 이렇게 허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 됐다고 나오는데 인덱스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열어서 테스트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럼 바탕화면에 우리가 그 해당 폴더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우리가 보기를 조금 큰 아이콘으로 바꾸면 자, 인덱스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죠. 더블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이 태스크라는 이제 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끔 5개의 PRD를 만들었죠. 각 PRD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1단계는요. 지금 실행을 한 거죠. 기본 구조. 그래서 할 일을 추가하고 완료를 체크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이 되는지 나머지를 쭉 실행을 할 텐데 먼저 1단계가 실행이 이제 잘 되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만든 My Task로 가서 할 일을 하나 입력을 해볼게요. 기획서 완성하기 해서 추가를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졌고 이 태스크를 삭제를 하기 전에 이렇게 완료된 모습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삭제 기능까지도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 기본 구조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프롬프트로 가서요. 복사를 하고 클로드 코드를 실행해서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엔터를 눌러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롬프트가 완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 설명을 잠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로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새로 고침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새로 고침을 해서 바뀐 부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업무 내용을 자 기획안 완성이라고 해서 업무라는 카테고리를 추가를 하면은요 업무 카테고리에 저장이 되고요. 또 주말, 가족, 회식 그러면 이건 개인이 되겠죠. 개인 그럼 추가를 하면 개인이 완성이 됩니다. 또 하나 혼공, 바이브 공부라고 해서 이건 공부 카테고리에 추가를 하면 이 카테고리별로 추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업무 카테고리만 따로, 개인만, 공부만 따로 볼 수 있는 카테고리가 완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단계까지 됐고 3단계, 4단계, 5단계도 마찬가지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3단계 카피를 해서 클로드 코드에 붙여놓고 엔터를 쳐서 실행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PRD 프롬프트도 완성이 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라우저 새로 고침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무의 진행률이 표시가 되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공 바이브 공부를 끝냈다 하면은 그 3분의 1이 끝냈다라고 나오고요.
뭐 이제 계획안 완성도 끝냈다 하면은 이렇게 3분의 2가 끝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업무가 얼마나 남았는지, 얼만큼 더 해야 되는지 진행률이 표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도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PRD를 복사하고요. 클로드 코드에서 붙여넣고 엔터를 쳐서 실행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쳤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다크 모드가 추가가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완료된 항목을 모두 삭제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뭐 추가할 때 혹은 검색할 때 이제 단축키를 이용할 수 있게끔 Alt와 N을 눌러볼까요? Alt N을 누르면 새로운 할 일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여기에 혼공 다음 장 예습 이렇게 해서 공부로 추가를 하면은 새로 추가가 되고요. 이것을 또 검색을 통해서 검색이 지금 이제 새로 추가가 됐죠. 그래서 혼공 검색을 하면 혼공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자, 이렇게 새로 업데이트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크 모드와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된 것.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붙여놓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PRD 프롬프트대로 실행이 되었다고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눌러보시면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하는 기능도 생겼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내용은 뭐냐면은요, 클로드 웹에서 PRD를 만들고 그 만든 내용을 클로드 코드에 맞게끔 단계별로 바꾸어서 그 한 단계씩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전체를 하나에 넣는 것도 방법이고 조금씩 이렇게 개선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의 이게 필요에 맞게끔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프롬프트와 비교를 했을 때 아직 프롬프트대로 실행이 안 된 게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명령을 새롭게 프롬프트로 내려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결과를 만들게끔 이렇게 이끌어 가면 됩니다. 이렇게 프롬프팅을 만들고 또 이것을 실행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면은 또 클로드 코드만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슬래시를 넣고 클로드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볼 수가 있다고 했죠. 이 중에서 스테이터스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테이터스 명령어는 현재 세션의 상태를 확인할 때 쓸 수 있고요. 현재 사용 중인 모델이나 토큰 사용량이나 뭐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델 명령어는 현재 사용 중인 AI 모델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헬프 명령어를 입력하면 사용 가능한 모든 명령어 또 설명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작업 중에 이제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거나 명령어가 기억나지 않을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작업을 재개하거나 효율성을 높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팁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다가 작업을 끝냈을 때 컨트롤 C를 두 번을 누르면 작업이 끝나고 다시 이렇게 프롬프트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처음 우리가 터미널을 열었을 때 상태로 돌아오죠. 자, 이거나 아니면 아예 창을 닫았을 때 다시 이전에 했던 작업부터 시작하고 싶을 때 혹은 그 이전에 했던 작업부터 시작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다시 작업을 시작할 때 먼저 이전에 작업하던 폴더로 가서 자, 스터디 2라는 폴더에 만들었죠. 이게 자, 좀 더 크게 보이게끔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터미널에서 열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터미널이 열리겠죠. 이 터미널 상에서 클로드를 실행을 하실 때, 자, 그냥 클로드를 실행하시지 말고 이렇게 대시를 두 번 누르고 resume이라고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요. 자, 이전의 대화 기록을 이렇게 불러와서 마지막 상태 그대로 이어서 작업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의 대화 목록을 이제 보여주고요. 화살표 키를 누르셔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특별한
지점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1분 전으로 갈지 12분 전으로 갈지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죠. 자, 1분 전으로 가서 시작을 누르면 방금 우리가 했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resume은 클로드를 시작할 때 클로드 스페이스 대시 2번 resume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이미 시작한 상태에서 슬래시를 누르고 resume이라고 입력을 해도 똑같이 방금 보신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 말고도 제가 한번 창을 닫아볼게요. 컨트롤 C를 2번 누르면 되고 이렇게 슬래시 엑시트를 눌러도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상태에서 클로드를 시작하실 때 대시 2번을 누르고 이번엔 continue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마지막에 특별히 작업했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요. 다시 닫고 이번엔 continue라고 길게 안 해도 대시 한 번에 C를 눌러주셔서 시작해도 최근에 마지막 대화로 자동으로 복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클로드 코드를 사용할 때는요, 컨텍스트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즉, 클로드 코드에서 작업하다 보면 이제 압축까지 남은 컨텍스트가 얼마다라는 부분이 그런 메시지가 지금 없는데 여기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클로드 코드가 현재 세션에서 기억하고 있는 모든 대화의 내용과 작업 정보가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있는데 이 AI가 기억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항상 관리를 하면서 내가 이번 세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작업 양이 얼마나 남았는지, 프롬프트의 양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컨텍스트의 사용량을 이제 시각화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슬래시 누르고 컨텍스트라고 누르면 되는데요. 엔터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요. 자, 이렇게 지금 자, 컨텍스트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자, 이 전체에서 이만큼이 사용이 됐다. 이제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사용하는 프롬프트가 있고 툴이 있고 그다음 MCP를 제가 이제 나중에 설치를 할 텐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MCP 툴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지금 메시지들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남은 용량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래서 55%가 남았다라고 돼 있죠. 자, 이 퍼센티지가 점점 줄어들수록 내가 이번 대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고 다음 컨텍스트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이게 너무 많이 찼다 싶으면 압축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압축을 클로드 코드가 인위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떤 문단 중간에 확 끊어지는 것처럼 이제 다음 맥락의 연결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갈 때를 우리가 알고 지정하기 위해서 이 컨텍스트라는 이 용량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늘어났다, 이제 컨텍스트가 점점 찼다 싶을 때 컨텍스트를 우리가 스스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압축을 우리가 지정한 때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컨텍스트를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바로 컴팩트입니다. 컴팩트라고 해서, 자, 컴팩트 다음에 이제 옵션을 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 컴팩트를 이용해서 명령을 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컴팩트라고 실행을 하면은요. 자, 컴팩팅 컨버세이션, 이렇게 이 대화를 줄이고 있습니다. 압축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컴팩티드, 이렇게 컴팩트가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우리 남은 용량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은 자, 메시지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스페이스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저 용량이 조금 이렇게 많이 차 있을 때는 컴팩트를 이용하고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메시지의 용량을 컨트롤하실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컴팩트에는 이렇게 레벨 1, 2, 3라는 옵션을 줄 수가 있어서 각 옵션에 따라서 어떻게 압축을 할지, 무엇을 중요시 여기면서 압축을 할지를 따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프로젝트 개선과 작업 관리 부분인데요. 여기서 다룰 내용은 이 UI를 개선을 할 때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드가 화면 캡처된 윈도우 캡처 도구로 화면 캡처된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해서 이 디자인을 어떻게 바꿔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할일 관리 앱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고요. 이제 이미지를 한번 캡처를 해볼 텐데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스니핑이라고 입력을 하면 나옵니다. 캡처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열고요. 이 직사각형을 선택하겠다라고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새 캡처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캡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저장 버튼을 눌러서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폴더에 해당 이미지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study2 폴더에 저장을 했고요. 그럼 study2 폴더를 다시 보시면은 자 우리가 방금 저장한 캡처 화면이 있죠. 자, 이 캡처 화면과 우리 클로드 코드를 나란히 켜놓고요. 그리고 이 캡처된 화면을 이 캡처된 이미지를 그대로 와서 끌어놓으면 이미지 그 다음 샵1이라고 나오는데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대로 입력을 하면은 이 이미지 캡처되는 것을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현재 디자인이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데스크톱 환경에서도 전체 화면에서 UI를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수정해줘. 그 다음 수정한 디자인은 웹 버전이라는 새로운 폴더를 생성한 뒤 그곳에 저장을 해줘라고 우리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새 폴더를 만들겠냐라고 메시지가 나오면 계속해서 Yes를 눌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인덱스 파일을 만들겠냐고 나오고요. 자, 계속해서 Yes를 눌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웹 버전이 만들어졌다는 안내와 함께 웹 버전 폴더 안에 새로 웹 버전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죠. 인덱스 HTML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웹 버전 폴더 안에 인덱스 파일을 열어서 실행을 해보니까 자 모바일 위주의 UI가 이렇게 데스크탑 버전처럼 이렇게 변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바뀐 UI에서도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RD 작성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보면 추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크 모드가 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렇게 해서 데스크탑 버전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조금 더 학습을 해 보시길 텐데, 자, 클로드 코드의 add 기호를 활용을 하면은요, 이미 생성된 코드나 폴더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 만든 웹 버전이라는 폴더에 이 script.js 파일을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 스크립트 SC 정도만 쳐도 이렇게 밑에 나오죠. 그래서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어떤 파일을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고요. script.js가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자, 이 파일을 지정한 채로 이제 다음 지시를 대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파일에서 다크 모드 관련 함수를 찾아줘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다크 모드 관련 함수를 쭉 찾아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add 기호를 이용해서 폴더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웹 버전 폴더를 만들었죠. 웹 버전 폴더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이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분석해서 할일 관리 앱이 데스크톱 환경에 최적화되었는지 확인해 줘라고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분석한 결과가 쭉 나오게 되겠죠. add 기호를 사용해서 빠르게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config이라는 명령어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config을 실행을 하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설정들이 한눈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이제 규칙을 이 안에서 정할 수가 있는데 오토 컴팩트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문맥이 일정 수준이 되면 자동으로 이제 컴팩트 명령을 실행해서 대화 기록을 요약한다고 했었죠. 근데 그것을 엔터를 눌러서 false로 바꿔서 이제 수동으로만 압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지고 있고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옵션대로 실행하시면 되는데 ESC를 눌러서 빠져나오실 수가 있고요. 그 밖에
닥터 명령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보실 만합니다. 클로드 코드의 현재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전하고 그 다음에 설치된 위치 그리고 항목별로 보시고 이상이 없다면 엔터를 눌러서 진단을 마치면 되고요. 그 다음 지금까지의 대화를 내보내는 기능이 있는데 자 익스포트를 눌러서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를 하나의 결과물로 이제 내보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보드로 복사를 할지 파일로 저장을 할지 결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파일로 저장을 한다 하면은 어느 파일로 어떻게 저장이 될지를 이렇게 알려주고요. 엔터를 눌러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만든 그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할 때 사용할 만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지금 확인하고 계신데요. 별책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런 명령어들을 다 모아놨고 또 헬프 기능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명령어를 확인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요. 단계별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그 PRD 기반으로 우리가 클로드 웹과 클로드 코드를 함께 사용하면서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세션을 다시 시작할 때 resume이나 continue를 사용한다는 거. 컨텍스트는 AI가 기억하는 메모리. 이것을 컨텍스트 명령과 컴팩트 명령을 통해서 압축하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멀티모달 기능이 있어서 이미지와 함께 실행을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다음 add 기호를 이용하는 방법, config, doctor, export 같은 어떤 프로젝트 관련 관리 명령어도 함께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더 개발을 해보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팁들과 함께 클로드 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